지금 현재 대선판에서 아마 가장 고무된 사람은 바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일 겁니다. 벌써부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얼마가 됐을 때 어떤 변수가 생길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정치 쪽에서 네. 마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고 네. 결국은 저를 제거하고 싶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일이 진행되게 네. 하고 싶었으면 비밀리에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연대와 관련된 말씀은 전 대표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가급적 협력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과의 단일화 언급이라는 것은 정치 도의상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혹은 안철수 후보의 약진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은 이게 진짜 더 좋은 정권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조응천 의원 얘기는 안철수 후보 이번엔 철수 절대 안 한다. 만약에 지지율이 15%면 선거비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15% 밑이 아니라면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5%가 되면 이제 선거 비용이 거의 전액 정도 이렇게 지금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는 계속 철수한다는 이미지였잖아요. 예. 이제 그럼 또 이번에도 철수할 거야. 이미 철수를 몇 차례 했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대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정책 이해 때문에 일단 이게 이 후보 단일화라든지 정권 교체 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를 겨냥한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의 정책인 어떤 영향력이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단 15%가 만 여론조사에 넘어가게 되면 안철수 후보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이 후보 단일화 시도를 하다가 왜냐하면 또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어차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또 역선택 문제가 그때부터 또 나올 거거든요. 만약 역선택 문제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만약에 역선택으로 안철수 후보를 또 지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후보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일화 문제는 누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냐에 따라서 여기에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방법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힘으로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국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이미 지금부터 단일화 이야기 시작하면 이거 끝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선거 막판에 가서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주제를 먼저 꺼내는 쪽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언론들이 이제 앞다퉈서 보수 야권의 단일화 가면 누가 더 유리한가라는 여론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JTBC가 의뢰한 2022년 1일과 2일 양일간 실시된 여론조사. 윤석열 30.6, 안철수 41.1. 이걸 지금 단순한 지금 현재 기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보수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지금 현재 다자대결 지지율보다는 확실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잘 아시다시피 저거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거든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예. 그 일반 국민은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다 있습니다. 예. 저는 저렇게 된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역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1%라는 저런 부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기타 다른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역선택.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안철수 후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각종 흐름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수치들도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